안녕하세요. 김구 전공역사 합격자 사례 발표를 맡은 오소은입니다. 저는 전북 지역에서 올해 합격하게 되었고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지금부터 월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하였고 2019년 7월까지 다른 일을 잠깐 하다가 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는 노량진에 올라와서 직강을 듣기 시작했고 1년 동안 공부에 올인해서 올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 7월부터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3, 4월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진도를 따라잡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 4월 강의를 들을 때 역교론을 아침에 듣고 그리고 오후에 복습을 한 후에 야간에는 또 한국사를 듣고 또 그 다음날 오전에 서양사를 듣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빠르게 시작을 해서 2019년에는 진도를 따라잡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의 장점은 진도를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답안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1년 커리큘럼을 안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었고 단점으로는 이 방식을 통해서는 복습 시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제가 전공에서 과락을 맞게 되는 그런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노량진에 올라와서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쭉 듣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월별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월 기본 이론반은 제 합격 수기를 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합격 수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지금은 2월달이 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3, 4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작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인강을 듣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저는 이때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의 총량은 똑같이 하되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오전에 8시부터 해서 1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 6회 정도 해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쭉 공부를 해 나갔고요. 이런 식으로 주간 학습 계획을 짜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교론의 경우에는 이렇게 김태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루를 3등분해서 오전, 오후, 야간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역교론은 예습을 했습니다. 예습을 할 때 개론서를 끊어읽기, 문단별로 끊어읽기 하면서 대강 읽어봤고 또 수업을 하면서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 복습할 때 연필로 필기했던 부분을 다시 볼펜으로 필기하면서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 형광펜으로 구조화하면서 한 번 더 읽은 후에 형성평가를 풀면서 한 번 더 개론서의 내용을 보고 또 인출 스터디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수업 범위에 해당하는 개론서를 총 5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형광펜으로 구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역사의식의 경우에는 역사의식을 규정한 사람이 사이토와 일본 사회과 연구회가 있듯이 이렇게 역사의식이 수준 1이 되고 그 밑에 수준 2가 되는 사이토와 일본 사회과 교육연구회 이렇게 수준을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방법은 역교론이 계열성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 계열성을 나타낼 때 다들 마인드맵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마인드맵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글씨체도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마인드맵보다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냥 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개론서를 빨리 돌려볼 때에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 공부 방법입니다. 한국사는 오전에 예습할 때 길잡이 한국사 특강을 읽고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은 다음에 수업의 내용을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교재에 담거나 했는데요. 한국사 프린트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나중에 다시 읽을 시간이 절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보지 않고도 교재에다가 담거나 하면 교재를 나중에 반복해서 볼 때 이 부분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무조건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담거나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프린트에 있는 한문 연습을 한 뒤에 그리고 복습 시간에 개론서를 한 번 더 읽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의 프린트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론서를 읽을 시간은 저는 부족해서 개론서를 읽지는 못했고 예습 시간에 읽는 것으로 한번 읽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기출문제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 최근 5개년도 거는 사인펜으로 또 그 이전 거는 볼펜으로 해서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필기를 하였고 또 한자의 경우에는 한자 암기 박사를 이런 식으로 암기 어플을 통해서 한자를 수시로 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 암기 박사의 경우에는 400개의 제목 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25개씩 끊어서 3월부터 6월까지 한자 암기 박사를 끝낼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서양사도 역교론과 방법은 비슷한데 서양사는 서양사 개론보다는 강좌를 먼저 더 중점을 두고 읽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역교론과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사도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프린트의 내용을 교재에 담거나 하고 그 담거나 한 내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단 한국사와 다른 점은 동양사 개론이 중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양사 개론을 중점적으로 읽고 또 아틀라스 중국사는 구영무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꼭 읽어봐라 하시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교육학은 저는 3, 4월 달에는 이선아 선생님의 교육학을 직강으로 들었고 5, 6월 달에는 인강으로 들으면서 꾸준하게 교육학을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쭉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도 역교론과 마찬가지로 구조화하는 내용들을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계열성 있게 내용을 파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내용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내가 이 내용들을 다 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배울 때 드는 생각이 합격자들은 과연 이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 부분을 다 외우지 못했고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3, 4월 강의, 5, 6월 강의를 들으실 때 이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상이니까 자신감을 잃지 말고 끝까지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 8월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 10월 달에 분명히 제가 체력이 떨어져서 100%를 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7, 8월 달부터 100%를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7, 8월 달에 저녁 시간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1시간을 더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학원에서 10시 반에 자습이 끝나면 옆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1시간 더 공부를 하고 집에 12시쯤 가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주 7회, 일요일까지 해서 주 7회 정도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7, 8월 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교과서를 잘 보지 못했는데 1, 2월 달에 물론 보기는 했지만 교과서가 바뀌어서 7, 8월 달에 처음 교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과목별로 보는 출판사를 달리했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 카페에
카페에 있는 저희 합격 수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8월 달에 했던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저는 문제를 수업 시간 이전에 먼저 연필로 풀어보고 또 수업하면서 제가 틀렸던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 답을 불러주시면 답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설명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나중에 빨간 셀로판지를 댔을 때 답을 가려서 문제를 다시 풀어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습 시간을 활용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전까지는 3, 4월, 5, 6월까지는 암기를 힘을 주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들이 있었고 이거 외에는 암기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암기할 때 제가 두었던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외우고 있는 것과 외우지 못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잊어버릴만 할 때 다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제가 인출 스터디를 할 때 못 외웠던 부분들, 대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따로 적어놓고 그 부분들을 포스트잇에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렇게 못 외웠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게 하였고 다 외웠다면 포스트잇을 떼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암기를 했고 또 잃어버릴 때쯤 다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각 곡선을 이용한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해서 잊어버릴 때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식으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9, 10월 달에 어떻게 공부를 진행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7, 8월 달에는 100%를 진행을 했는데 9, 10월 달에는 9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오전이나 오후 중에 하루를 택해서 오후만 공부를 한다든지 오전만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휴식 시간을 잠깐 두었고 또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도 집에 가서 휴식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달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 자습실도 폐쇄가 되었고 또 독서실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올해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는 집에 사서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원에 가는 것처럼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 상태에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겁니다. 저는 커피를 사러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밖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몸이 좀 리프레시가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공부하실 상황이 생긴다면 잠깐 리프레시하는 공부할 준비가 된 상태로 몸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볼 때 모의고사 점수에 굉장히 연연을 많이 했는데요. 모의고사 점수는 대략적으로 50점대 초반을 항상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규 선생님께서는 항상 높은 점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1점 1점에 굉장히 일희일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일희일비하는 이 감정을 소모하면서 이때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고 또 일희일비하는 감정들을 계속 소모만 했다면 아마 올해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담이나 아니면 전략적인 방법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러한 저의 실수 패턴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오답노트를 작성했는데요. 오답노트를 작성을 통해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어떤 실수들을 하는지 패턴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5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안다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체크를 해서 너무 속단해버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확신을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한번 다시 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안 봐서 잠깐 헷갈려서 답을 못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순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 과목의 경우에는 외워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시험 직전 일주일 동안에 전 범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끔 주기별로 반복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 점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숫자를 잘못 쓰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고구려의 대대로가 3년마다 선출이 되는데 제가 5년이라고 잘못 써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숫자는 안 쓰는 방식으로 이 실수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더라도 불안해서 숫자를 안 쓰게 되면 답안이 정확하지 않아서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잘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문제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답노트를 쓰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체크했는지, 또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는 다시 돌아와서 다른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실수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인 줄 알았지만 실수가 아니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적확하게 암기하지 못했던, 그냥 모르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확하게 다시 암기하자, 다시 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 일주일 동안 점수 1점 1점에 1일비 하면서 이 점수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점수 1점 1점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점을 저도 정말 10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반복되는 실수는 무엇인지 조금 체크해 나간다면 합격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활용할 때 한 번 했던 실수를 두 번째 또 틀리는 것에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에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면서 언제 틀렸는지, 또 그 부분을 또 틀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차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부분을 7차에서는 맞아가는 이런 형식이었고, 또 이렇게 틀린 부분을 또 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2차에서 틀렸는데 3차에서 또 틀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복습을 해서 마지막에 4차 모의고사 볼 때에는 맞아가는, 이렇게 제가 어느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직전 일주일간에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8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저희는 1회독을 한 상태이고,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1회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이 주기를 점차 줄여서 한 달, 5주, 한 달, 3주, 1주 이런 식으로 계획에 맞춰서 이 주기대로 반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복할 때마다 외워지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외우기 때문에 반복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을 볼 때에는 내가 시험장을 나가면서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시험장 나가면서 생각이 난다, 이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1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았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김태규 선생님이나 구영무 선생님께 달별로 한 번씩은 상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수험생들을 보시고 또 여러 케이스들을 가지고 데이터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저는 상담을 받을 때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 또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남자친구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어려운 점을 토로하기도 하고 좀 기대기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느꼈던 점은 9월달, 10월달, 11월달이 될 때까지도 내가 이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기가 될 때까지도 내가 공부가 전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시험 보실 때에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공부한 만큼만 하자, 공부한 만큼만 실수하지 말자 라고만 하시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2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제 합격 수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스터디를 12월 달에는 저는 4인으로 구성을 해서 주 4회 정도 7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스터디를 하고 수요일에는 스터디를 쉬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주 4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를 빼고는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모두 초수 2차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주차별로 점차 단계화하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첫 주차부터 문제를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첫 주차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 문항들을 쭉 풀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2주차부터 문제를 제작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를 제작하고 가져와서 구상할 때에 교과서나 다른 참고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3주차 때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없이, 자료 없이 구상하는 것, 실제 시험처럼 자료 없이 구상하는 것을 연습했고, 4주차에는 동아시아사를 추가로 문제를 제작하고 또 교실 상황을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드 러닝 아니면 줌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식으로 교실 상황을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점점 단계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레시피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나 파이널 구상형 즉답형 문제를 실제 시험과 같이 구상하고 실현하는 방식으로 취했습니다. 이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면접 같은 경우에 면접 문제 앞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갔더라면 더 내용을 구조화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1월달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달에 3인으로 구성을 해서 주 6회 정도 진행을 했고, 금요일날 하루만 쉬었습니다. 그래서 2주차, 1주차 때 근현대사, 정근대사, 그리고 3주차 때는 구상 시간을 조금 줄이면서 진행을 했고, 아쉬운 점이 여기도 있다면은 세계사를 추가해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2차 시험에서 세계사에 프랑스 혁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당황을 하였고, 준비되지 못한 수업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내년을 준비를 하게 된다면 세계사까지 포함을 해서 교수학습 자료집에 나와 있는 주제들은 반드시 한 번씩 실현을 해보고 갈 것 같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 레시피의 실전 모의고사와 연스타, 그리고 빨간책 등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노력했고, 또 마찬가지로 구상 시간을 줄여가면서 구상하는 방법들을 취했습니다. 제가 전북 지역에 응시를 했는데 전북 지역에 합격 수기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 수기에 전북 지역에서 시험장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또 어떤 주의점들이 있는지를 합격 수기에 자세히 적어 놓아서 그 부분은 카페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수업이나 면접을 영상을 촬영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전사를 하거나 다시 돌려보고 제 부족한 점들을 다시 채워 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고 시험 전날까지 그 부분을 고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점수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고 그 부분을 만약에 채웠다면 더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촬영을 하면 그 다음에 꼭 그 부분을 다시 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많은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합격자 사례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